네, 달변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는 물론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어제 충북도청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유족 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합동 분향소의 연장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요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우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형사 처벌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선은 형사 처벌에 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형사 처벌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이 조금 이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와 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그 유가족들에게 뭐 도나 시에서 배상 내지는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 입장에서 그것이 충분치 않겠죠. 그러면은 국가배상 이런 것들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인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부분을 다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 공무원들의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야 그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돼야 민사적인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법률은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 법이 도입이 됐을 때 찬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었습니다. 가뜩이나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데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기업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진다. 이런 의견이었고 기업도 기업이지만 일을 하다가 내지는 공중에 이용을 하고 교통을 이용하다가 사망하는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걸 늘 그 하급자, 하급 공무원을 처벌하는 수준에서는 개선되지가 않더라. 이런 경론 끝에 시행이 되게 되었죠.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와 관련된 좀 강연 요청들이 좀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은 원래 중대산업재해였어요.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냐. 이제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의무,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 추락 방지 의무,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쓰고 이런 구체적 의무와 관련돼서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현장 소장, 이런 현장 책임자들을 처벌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실무 입장에서는 그보다 나은 조치를 여건상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내지는 경영 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이 확보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걸 이행해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분류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특정 원료, 제조물 관련한 시민들의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인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딱 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공중이용시설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단 중대시민재해로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무조건 중대재해가 발생됐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아니고요.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궁평이 지하차도죠. 두 번째는 미호강 하천의 제방입니다. 시행령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의 제방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있고요. 터널 구간의 길이가 연장 100m 이상인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두 가지 시설은 모두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고 한 분 이상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라고는 인정이 될 겁니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조건 처벌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됐을 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범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입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들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차도가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할 거예요. 그런데 지하차도나 제방을 타고 넘은 많은 양의 폭우로 인한 거기 때문에 폭우로 인한 피해 부분을 두고 이게 제방이나 지하차도의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두고 격렬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하천의 제방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 하천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터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이런 의무들을 실제로 다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결정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조금 불완전하다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그 구체적 의무와 관련돼서 조금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아직도 좀 미비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 개정 내지는 판례 확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나 경영 책임자의 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돼서 크게는 4가지 의무를 좀 부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 두 번째로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세 번째로는 개선,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 조치 의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보건 관계 변경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4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4가지 의무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두고 이 경영 책임자, 사용자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3년 전인가요? 부산 지하차도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었을 때 그 관계 공무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환경부 장관, 그리고 충청북도지사, 그리고 청주시장, 행복청장 이 4군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소재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단 국회에서 시행된 법률이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가 거의 첫 번째로 적용된 사건이 될 거예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죠. 다만 하급 공무원, 실무자들의 처벌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 결정 권한이 있는 결정권자들은 조금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이 많이 됐던 거예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유념을 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점점 줄고 전국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피해를 입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일일 것 같아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걸 통해서 이런 국면에서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가족들에게 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가벼운 주제, 탄광촌에서 변호사를 길러낸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좀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